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Oh, 한때 it was 한국 beyond my 영화는 wildest dreams. 헐리우드에서 I'd 아시아의 always loved 작은 his 영화 films, 산업 and I 정도로 don't know if you've seen them, 여겨졌습니다. but 하지만 the 최근 exciting thing about this 헐리우드 film 배우들 coming out is that 사이에서 everybody who's 이제 not seen his 한국 previous 영화 films is 없이는 going to 안 rush 된다는 in 말이 나오고 and 있어요. find them. He's a 처음에는 믿을 master, 수 없었습니다. and I 세계 최고의 Bong 영화 is busy 산업을 because 자랑하는 he's had so much 헐리우드에서 success with 왜 Parasite. 갑자기 배우들이 So, 한국 영화에 he's not returning my 집착하기 calls 시작한 anymore. 걸까요? 그런데 한 배우가 예상치 못한 캐스팅 제안을 받으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마주한 충격적인 현실, 그리고 그가 내린 놀라운 결론. 오늘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이클 리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영화 평론가이자 현재는 K-컬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15해 동안 헐리우드 평론가로 일하면서 쌓은 경험이 제게는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맨해튼 오피스에서 문서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마이클 리입니다. 마이클, 나 제이크야. 지금 통화 가능해? 제이크 로렌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요즘 할리우드에서 가장 주목받는 배우 중 한 명이에요. 본래 제이크는 차분한 성격인데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리는 것이 느껴졌죠. 방금 봉준호 감독한테서 연락이 왔어. 나한테 출연 제안을 했다고. 이거 진짜 맞아?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제이크 로렌스는 한국 영화에 관심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작년 인터뷰에서 외국 영화는 보지 않는다고 당당히 말했던 배우였거든요. 제이크, 진정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봉준호 감독 측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 새 영화에 캐스팅하고 싶다고. 마이클, 솔직히 말해봐. 이게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시간 낭비일까? 제이크의 목소리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헐리우드의 거물급 배우가 한국 감독의 제안에 이렇게 흥분하고 고민하는 모습이라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제이크, 봉준호 감독은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왜 이렇게 당황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더 당황하는 거잖아. 나한테 직접 연락이 올 정도면. 이건 진짜 큰일 아닐까? 헐리우드에서도 쉽게 오는 제안이 아닌데.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헐리우드 배우들은 한국 영화 출연 제안을 받으면 대부분 거절했거든요. 그것도 커리어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이유로 말이죠. 마이클, 너 웃고 있어? 이거 진지한 문제라고. 미안해, 제이크. 그냥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결정하기 전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좀 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제이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럴게. 근데 마이클, 솔직히 좀 설레기도 해. 봉준호 감독이라니. 통화를 끊은 후 저는 창밖으로 맨해튼의 높은 빌딩들을 바라보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제이크의 전화 한 통은 마치 시대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헐리우드와 한국 영화의 관계가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과거를 회상하니 가슴이 묘하게 아려옵니다. 10년 전 저는 헐리우드의 한 영화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죠. 그때 저는 동료들에게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를 추천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영화 정말 대단해. 한번 보는 게 어때? 그러자 한 동료가 코웃음을 쳤어요. 마이클, 자막 읽으면서 영화 볼 시간 없어. 그냥 리메이크나 기다릴게. 그날 저는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가슴속에 이상한 분노가 일었어요. 제 뿌리와 연결된 영화들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현실이 씁쓸했죠. 그 당시 헐리우드에서 한국 영화는 그저 마니아층의 취향 정도로만 취급받았습니다. 감독들의 이름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봉준호 감독을 본조라고 부르거나 박찬욱 감독을 파크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던 시절이었죠.
봉준호 감독이 미국 인터뷰에서 우리는 1인치 자막의 벽을 넘으면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도 많은 미국인들은 굳이 자막까지 읽으면서 영화를 봐야 해?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막이 1인치의 벽이라는 말에 공감하기는커녕 오히려 귀찮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2010년대 초반 한 유명 헐리우드 배우는 한국 영화 출연 제안을 받고 이렇게 말했죠. 미국에서 개봉도 안 될 영화에 왜 출연해? 내 필모그래피에 도움이 안 돼.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배우는 지금 한국 감독과 작업하기 위해 에이전트를 통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당시 제가 일하던 스튜디오에서는 한국 영화 리메이크 권리를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사들이려 했어요. 그들의 논리는 이랬죠. 어차피 아시아 영화잖아. 우리가 리메이크해서 더 잘 만들어줄게. 이런 태도에 화가 나서 회의실을 뛰쳐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영화의 독창성과 예술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이국적인 소재로만 바라봤을 뿐이죠.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2014년 한 유명 영화 배급사의 중역이 이런 말을 했을 때입니다. 한국 영화. 중국도 아니고 한국에서 뭐가 나온다고. 시장이 너무 작아. 그때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그들이 한국 영화의 진가를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2019년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을 때 헐리우드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었어요. 하지만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을 휩쓸었을 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죠. 그날 밤 저는 TV 앞에서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무시당했던 한국 영화가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 순간을 시작으로 할리우드는 한국 영화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자막이 있는 이상한 나라의 영화로 취급했던 한국 영화가 이제는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의 새 지평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영화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었죠. 요즘 헐리우드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한국 영화에 관심 없던 배우들이 이제는 한국 감독들과 작업하고 싶어 안달이 난 모습을 보는 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지난달에는 할리우드의 한 큰 에이전시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죠. 그곳에서 들은 대화들이 놀라웠습니다. 마이클, 나 윤종빈 감독님 작품에 캐스팅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할리우드의 젊은 스타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을 때 저는 잠시 귀를 의심했어요. 감독님이라는 호칭까지 사용하다니. 그냥 디렉터 윤이라고 하는 것이 할리우드식인데 말이죠. 또 다른 배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한국어 공부 시작했어. 다음에 한국 감독들 만날 때 조금이라도 대화하고 싶어서. 할리우드 배우가 한국어를 배운다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1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한국어는커녕 한국 영화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배우들이 많았죠. 로버트 패틴슨과 식사를 했을 때의 일도 생각납니다. 그는 박찬욱 감독의 박쥐를 본 후 이렇게 말했어요. 마이클, 한국 영화는 기존 헐리우드 영화와 차원이 다르더라. 특히 감정 표현 방식이 너무 솔직해. 우리는 그런 거 잘 못해.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 영화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죠. 극단적인 슬픔과 기쁨, 그리고 그 사이의 복잡한 감정들까지 섬세하게 담아냅니다.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보기 힘든 감정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것이 한국 영화의 특징이에요. 틸다 스윈튼은 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옥자에 출연한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 감독과 일하면서 배운 게 너무 많아. 특히 캐릭터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 우리는 대본에만 의존하는데 봉준호 감독은 캐릭터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완벽하게 구상해놓고 시작해. 이러한 변화는 일부 배우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헐리우드 전체가 한국 영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아시아 영화라는 큰 카테고리에 묶여있던 한국 영화가 이제는 독립적인 브랜드로 인정받기 시작했죠. 한 에이전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요즘 클라이언트들이 한국 감독들과 미팅하고 싶어 해. 특히 젊은 배우들은 한국 영화에 출연하는 것이 자신의 연기 폭을 넓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이런 생각의 변화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단순히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의 등장으로 전 세계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것이 큰 영향을 미쳤어요.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했죠. 또한 젊은 세대가 자막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들은 유튜브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자막이 더 이상 1인치의 벽이 아닌 것이죠. 가장 놀라운 점은 헐리우드의 젊은 감독들도 한국 영화에서 영감을 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 영화 특유의 장르 혼합, 사회적 메시지 전달 방식, 그리고 독특한 시각적 스타일에 매료되고 있어요. 한 젊은 헐리우드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봉준호, 박찬욱 같은 감독들의 작품을 연구하면서 내 영화 만드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들은 상업성과 예술성을 모두 잡는 방법을 알아. 이 모든 변화가 단순한 유행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화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이라고 봐요. 한국 영화는 이제 헐리우드에서 존중받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헐리우드 배우들이 직접 한국 영화를 찾아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출연 제안을 받은 영화의 각본만 읽고 결정을 내렸다면 지금은 감독의 이전 작품들을 먼저 살펴보는 경향이 강해졌어요. 제가 아는 한 유명 헐리우드 배우는 최근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말할게. 난 한국 영화를 한 번도 본 적 없었어. 근데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을 봤는데 그 연출 방식이 너무 충격적이더라. 기존 할리우드 영화랑 완전히 달랐어. 그 배우의 눈빛에서 진정한 놀라움을 볼 수 있었죠.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특히 범인을 끝까지 잡지 못하는 결말이 충격적이었어. 할리우드였으면 절대 용납 못했을 거야. 하지만 그게 더 현실적이고 강렬하게 다가왔어. 또 다른 배우는 박찬욱 감독의 작품에 매료되어 있었어요. 나는 박찬욱 감독 영화를 시작으로 한국 영화에 빠져들었어. 올드보이의 그 유명한 복도 장면을 보고 나서 충격받았지. 그런 롱테이크를 배우로서 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거든. 한국 배우들은 정말 대단해. 이런 현상은 헐리우드 배우들 사이에서 일종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영화나 감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일종의 쿨한 대화 주제가 된 거죠. 과거에는 아티하우스 유럽 영화를 언급하는 것이 지적인 이미지를 주는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한국 영화에 대한 지식을 드러내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한 영화제에서 만난 젊은 배우는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한국 영화 마라톤 중이에요. 봉준호, 박찬욱, 이창동, 홍상수까지. 정말 놀라운 건 각 감독마다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다양성이 정말 대단해요. 제가 지켜본 바로는 이런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배우들은 진지하게 한국 영화의 연기 스타일과 이야기 구조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한국 영화에서 자신의 연기 폭을 넓힐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배우는 한국 영화의 특징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 영화는 캐릭터의 감정 변화가 훨씬 급진적이야. 우리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캐릭터가 너무 일관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한국 영화에서는 한 인물이 웃다가 울다가 때로는 분노하다가 자책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연기하기에도 더 도전적이야. 이러한 분석은 단순히 영화를 본 것만으로는 나올 수 없는 깊이 있는 이해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정말로 한국 영화를 연구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몇몇 배우들은 한국 배우들의 연기 방식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송강호나 황정민 같은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 정말 배울 게 많아. 특히 감정의 폭이 넓고 자연스러워. 오버액팅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지. 이런 변화는 단순히 한국 영화의 인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헐리우드 배우들이 자신들의 연기와 영화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고하게 만든 근본적인 변화의 신호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한국 영화에서 헐리우드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배우들이 한국 영화의 장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헐리우드와의 차이점을 분석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두 영화 산업의 차이를 이해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자신의 연기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노력은 결국 더 좋은 영화, 더 풍부한 연기를 만들어낼 테니까요. 실제로 한국 영화 촬영장에 와본 헐리우드 배우들의 태도 변화는 더욱 극적입니다. 몇 년 전 저는 한국에서 촬영 중인 할리우드 - 한국 합작 영화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죠. 한 유명 헐리우드 배우가 한국 스태프들에게 감독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그 배우가 점차 한국식 존칭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웠어요. 마이클, 한국 촬영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는 느낌이 들어. 특히 감독님이라고 부르는 문화가 정말 마음에 들어. 그는 진심으로 감탄하는 눈치였습니다. 헐리우드에서는 감독과 배우의 관계가 때로는 대등하거나 때로는 스타 배우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한국 영화 현장에서는 감독에 대한 존경심이 확실히 느껴졌어요. 또 다른 변화는 식사 시간에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치나 된장찌개 같은 한국 음식을 경계하던 배우들이 촬영이 진행될수록 오히려 즐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김치찌개 없이는 못 살겠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한국 음식이야. 한 배우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은 음식에서 시작해 영화 제작 방식에 대한 이해로까지 확장되었죠.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배우들의 연기 접근법이었어요. 한 헐리우드 스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영화 촬영 방식이 더 섬세하고 배우 중심적이더라. 감독이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봐. 내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 이런 경험은 그들의 연기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감독들과 작업한 배우들은 감정 표현에 있어서 더 자연스러워졌다고 해요. 오버액팅이나 지나치게 절제된 연기가 아닌 진짜 감정을 찾아가는 과정을 배운 것이죠. 헐리우드에서는 카메라를 위한 연기를 많이 해. 어떤 각도에서 얼마나 좋아 보일지 계산하면서 연기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한국 감독들은 그냥 느끼는 대로 해봐라고 말해.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나중에는 정말 해방감을 느꼈어. 이런 작업 방식의 차이는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헐리우드는 결과 중심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반면 한국 영화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 배우는 촬영 중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주었습니다. 첫날 나는 정확히 내 대사를 외워갔어. 그런데 감독님이 대본은 참고일 뿐이에요. 상황에 맞게 바꿔도 돼요라고 하더라고. 헐리우드였으면 각본가들이 난리 났을 거야. 이런 유연함은 배우들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죠. 그들은 한국 영화 현장에서 창의적인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한국 영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들이 경험한 한국 감독들의 작업 방식은 새롭고 신선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흥미로운 변화는 배우들이 한국 촬영 현장의 효율성에 감탄했다는 점입니다. 헐리우드에서는 한 장면 찍는데 온종일 걸리는 경우도 많아. 근데 여기서는 빠르게 움직여. 그러면서도 퀄리티는 떨어지지 않아.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정말 놀라워. 이러한 경험들은 단순히 한국에서의 추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헐리우드로 돌아간 이 배우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동료들과 공유했고, 이는 더 많은 배우들이 한국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마이클 요즘 파티에서 만나는 배우들마다 한국 영화 이야기를 해. 너 언제 한국 영화 찍어볼 거야? 라는 질문이 일종의 유행이 됐어. 이렇게 배우들의 태도 변화는 헐리우드 전체의 인식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 영화를 단순한 외국 영화가 아닌 배울 점이 많은 새로운 영화 제작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헐리우드 배우들이 갑자기 한국 영화에 매료된 걸까요? 단순히 기생충의 성공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 영화와 헐리우드 영화의 본질적인 차이에 있어요. 헐리우드 영화는 대체로 흥행 공식에 따라 제작됩니다. 마블 영화를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구조, 비슷한 개그 코드, 비슷한 액션 시퀀스가 반복되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 공식이 대중에게 통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배우들 입장에서는 제약이 될 수 있어요. 반면 한국 영화는 더 자유롭습니다.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고 예상치 못한 전개로 관객을 놀라게 하죠. 한 유명 배우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는 첫 30분만 보면 나머지 전개가 대충 예상돼. 근데 한국 영화는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 그게 연기하는데도 더 재밌어. 이 예측 불가능성이 배우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연기자로서 새로운 도전을 원하기 마련이니까요. 뻔한 히어로나 로맨틱 코미디의 주인공이 아닌 복잡하고 모순적인 캐릭터를 연기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캐릭터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의 캐릭터는 종종 기능적입니다.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이 크죠. 반면 한국 영화의 캐릭터는 더 인간적이고 복잡합니다. 한국 영화의 캐릭터는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 악역도 그냥 악역이 아니라 그렇게 된 이유가 있고 주인공도 완벽하지 않아. 이런 복잡한 인물을 연기하는 게 더 도전적이고 흥미로워. 이런 캐릭터의 깊이는 배우에게 더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줄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멋있게 보이거나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을 넘어 진짜 사람처럼 느껴지는 캐릭터를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스토리텔링 방식의 차이도 큽니다. 헐리우드는 대체로 영웅의 여정이라는 전통적인 내러티브 구조를 따릅니다. 주인공이 시련을 겪고 성장하는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반면 한국 영화는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 더 실험적인 서사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영화는 결말이 항상 해피엔딩이 아니야. 때로는 주인공이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끝나기도 해. 이런 열린 결말이 오히려 더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 또한 감정을 다루는 방식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는 감정 표현에 있어 다소 절제된 경향이 있어요. 반면 한국 영화는 감정의 극단을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웃음과 눈물, 분노와 기쁨이 한 장면 안에서 공존할 수 있죠. 한국 영화를 보면 한 인물이 웃다가 갑자기 울고 또 분노하다가 무너지는 장면들이 많아. 처음에는 과장되어 보였는데 생각해보니 실제 인간관계가 그렇잖아. 우리도 감정이 순간적으로 변하니까. 시각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헐리우드는 완벽한 기술력과 화려한 비주얼을 추구합니다. 반면 한국 영화는 때로는 거친 느낌의 카메라 워크나 불완전해 보이는 장면도 과감하게 사용하죠. 이런 불완전함이 오히려 더 진실된 감정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헐리우드에서는 완벽한 조명, 완벽한 메이크업, 완벽한 카메라 앵글을 추구해. 하지만 한국 영화는 그런 완벽함보다 진정성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 그게 배우로서 더 편안한 환경이 되기도 해. 또 주목할 만한 차이점은 제작 환경입니다. 헐리우드는 엄청난 예산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제작이 많습니다. 반면 한국 영화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도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높은 퀄리티의 영화를 만들어내죠. 한국 영화는 돈으로 해결하기보다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느낌이야. 그게 오히려 더 창의적인 결과물로 이어지는 것 같아.
이런 근본적인 차이들이 헐리우드 배우들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영화에서 헐리우드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발견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것은 상업적 성공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이야기와 캐릭터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일지도 모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에 영향을 받았다면 이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헐리우드가 한국 영화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한 것이죠. 지난달 한 대형 헐리우드 스튜디오의 중역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마이클, 우리도 한국 영화의 스토리텔링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어. 특히 장르를 혼합하는 방식이 독특해. 기생충이나 옥자 같은 영화는 한 장르로 정의하기 어렵잖아. 그런데 관객들이 그걸 좋아해.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닙니다. 헐리우드 스튜디오들이 비즈니스 전략 차원에서 한국 영화를 분석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은 한국 영화의 성공 비결을 찾아내고 그것을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접목시키고 싶어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배우들의 변화된 태도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먼저 한국 감독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어요. 한 유명 에이전트의 말이 기억납니다. 요즘은 내 클라이언트들이 나에게 한국 감독들과 미팅을 잡아줘라고 요청해. 몇 년 전에는 내가 그들을 설득해야 했는데 이제는 정반대야. 이는 단순한 캐스팅 기회를 넘어서 배우들이 자신의 연기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한국 영화를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한국 영화 출연은 이제 단순한 해외 경험이 아니라 배우로서의 성장과 도전을 의미하는 중요한 경력이 된 거죠. 한 배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크 찬욱 감독님의 영화에 출연하는 것이 내 버킷리스트의 첫 번째야. 그의 영화에서 연기하면 내 연기 인생이 바뀔 거라고 확신해. 이런 태도 변화는 젊은 배우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헐리우드의 베테랑 배우들도 한국 감독들과 작업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커리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로 한국 영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헐리우드에서는 역할이 제한돼. 근데 한국 영화에서는 나이 든 배우들에게도 복잡하고 흥미로운 캐릭터를 준다는 느낌이 들어. 헐리우드 감독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도 한국 영화 스타일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크리스토퍼 놀란, 데니스 빌레브 같은 작가주의 성향의 감독들은 한국 감독들의 작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이나 괴물에서 보여준 장면 전환 방식이 놀랍더라. 특히 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유머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식이 인상적이야. 이런 현상은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헐리우드의 제작 방식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스튜디오는 한국식 제작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특히 효율적인 촬영 일정과 감독에게 더 많은 창의적 자유를 주는 방식에 주목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감독이 최종 편집권을 갖는 경우가 많아. 헐리우드에서는 스튜디오가 그 권한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이가 창의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이런 변화는 단순히 표면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글로벌 영화 산업의 역학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헐리우드가 세계 영화의 중심이었고 다른 나라들은 그것을 모방하는 구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양한 영화 강국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어요.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 영화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영화 예술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헐리우드는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배우려 노력하고 있죠.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런 변화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 영화도 헐리우드의 장점을 수용하고 발전시키고 있어요. 이런 상호 교류는 궁극적으로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더 다양하고 풍부한 영화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마이클, 이건 제로섬 게임이 아니야. 한국 영화와 헐리우드 영화가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과정은 결국 영화 예술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거야.
한 헐리우드 베테랑 프로듀서의 이 말이 현재 상황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의 차가운 뉴욕 아침, 저는 익숙한 번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이크였어요. 마이클, 나 한국 영화 출연 확정됐어. 그리고 나 진짜 기대돼. 그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는 한국 영화에 관심도 없던 배우가 이제는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죠. 축하해, 제이크. 난 내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 어떤 작품이야? 아직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봉준호 감독이 내게 영어 대사를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연기만 보여주세요라고 했어. 그 말에 정말 감동했어. 제이크의 이 변화는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헐리우드 전체의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이제 한국 영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헐리우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할리우드에서는 한국 영화에 출연했니? 라는 질문이 배우들 사이에서 일종의 스테이터스 심볼이 되었어요. 마치 과거에 스콜세지 감독과 작업해봤어? 라는 질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한 스튜디오 중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배우들에게 우리와 일하면 한국 감독들과 협업할 기회를 줄게라고 어필하기도 해.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지.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일시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글로벌 영화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헐리우드만이 영화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영화 산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원화된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이 변화의 중심에는 분명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랜 기간 축적된 한국 영화의 예술성과 독창성이 마침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헐리우드와 한국 영화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단순한 영향을 넘어 적극적인 협업의 시대가 온 것이죠. 이는 양쪽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한국 감독들은 헐리우드의 자본과 기술,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헐리우드는 한국 영화의 창의성과 독특한 스토리텔링, 그리고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영화 산업 내부의 변화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주는 사회적 의미도 갖고 있어요.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 수상 소감에서 말했던 것처럼 1인치 자막의 벽을 넘어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벽은 허물어지고 있고 세계 각국의 관객들은 더 다양한 영화를 만나고 있죠. 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런 변화가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미국 영화에서 아시아계 배우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맡지 못하는 것을 보며 자랐어요. 그들은 주로 조연이나 고정관념에 갇힌 캐릭터로 등장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한국 영화의 성공은 아시아계 배우들과 영화인들에게 더 넓은 기회를 열어주고 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아시아계라는 라벨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이크와의 통화를 마치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5해 전 제가 헐리우드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국 영화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는 한국 영화를 좋아한다고 말하면 동료들이 의아한 눈빛을 보내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영화는 단순한 외국 영화가 아니라 세계 영화 산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헐리우드는 이제 한국 영화 없이는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문화적 다양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영향을 주고받을 때 더 큰 창의성과 혁신이 탄생한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변화의 한가운데서 그 과정을 지켜보고 기록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영화와 헐리우드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경이로운 영화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헐리우드가 한국 영화를 발견한 것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화 예술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장에서 한국 영화는 더 이상 변방의 이야기가 아니라 중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영화가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리는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더 재밌고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